9번째 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10번째 단원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을 풀 거예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그 부분을 공부를 좀 해둬야 10단원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 이과 학생들한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어경 쪽 계열 학생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일단 함수관계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공학생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좀 이렇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에 사인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인 그래프를 뭐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대충 이렇게 많이 그려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좀 선생님들이 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정성껏 그죠? 아니면 최소한 설명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는 줄 아는데 실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요 뭐 원점이라고 할까요? 시작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요게 지금 여기서는 눈에 이렇게 보면 이게 1이다라는 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그리다 보면 삼각함수를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과 이쪽의 넓이는 서로 같은데 그 넓이가 역시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넓이가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삼각함수의 어떤 사인에 대한 그래프는 최소한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을 넘어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산처럼 볼록볼록하게 그리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사인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그대로 정의해서 나와요. 우리 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동경 OP O가 있고 여기 P가 있다면 당연히 이 P점의 좌표는 XY겠죠.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각도가 90도까지 올라갈 때 보면 Y좌표는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는 반지름과 Y좌표가 같아지면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값을 이쪽에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게 값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서 이 점에 Y좌표가 있다면 그 Y좌표가 이렇게 가서 자, 요 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1이 된 다음에 다시 Y좌표는 90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하면 다시 0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요 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Y좌표가 음수가 되죠. 여기 좌표도 생각해 보시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0이 돼요.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 0이 되는 이 부분이 이제 한 사이클이 되고요. 이걸 사이클로 표시할 때 여기는 당연히 라디안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3.14, 즉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자, 가운데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나중에 이 원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자, 이런 식의 접선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 되고요. 이 넓이도 1입니다. 이 넓이도 1이에요.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한번 표시연을 해볼까요? 뭐 최대값 최대 1이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바퀴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아가게 되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림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인은 주기가 2파입니다. 2파이를 주기로 가져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코사인 그래프도 정의에 따라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자, 여기에 P점이 있다고 했을 때 XY가 이렇게 있는데, 자, 0이었을 때, 즉 라디안, 제로 라디안이었을 때는 X좌표랑 이 Y좌표, 그 반지름이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X좌표라고 하는 코사인의 정의 자체에서 이게 0, 제로 라디안일 때 이 코사인 값은 1이 됩니다. 자,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 X가 줄어들어요. X좌표는 점점 이게 줄어들죠. 이렇게 보시면 점점 줄어들어서 90도가 됐을 때 X좌표는 제로가 됩니다. 자, 요 Y는 그때는 R하고 같겠죠. 그래서 90도에서 제로가 돼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여기가 2분의 파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 자리에서 이제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자리에서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X좌표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좌표 각 점들을 찍어 보시면 X좌표가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그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요 점을 XY라고 했을 때 Y는 당연히 0이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R하고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분의 X좌표는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80도에서는 요 마이너스 1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사인도 주기는 2파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주기는 똑같이 2파이예요. 자, 이게 코사인 그래프의 모습이고요. 코사인 그래프의 요 그래프 개형은 사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의 요 점이라고 할까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 되고요. 요 넓이도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90도만큼 그러면 사인 그래프랑 똑같아져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인데요. 자, 탄젠트 그래프는 좀 상황이 다르죠. 자, 여기 점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XY라고 했을 때 이제 이 X분의 Y가 그 탄젠트의 값이기 때문에 0일 때는 X는 그대로 있지만 Y가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분자가 제로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되면 이게 분모가 0이 되면서 무한히 커져요. 그러니까 0이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탄젠트 90도는 정의할 수가 없다는 말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분모가 0 되는 경우에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0에 가까워지면 이건 무한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점이 여기 지금 양쪽이 좀 벌어져 있긴 한데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점근선이 있게 되고 그 점근선 위치가 2분의 파입니다. 90도예요. 90도.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여기에 도착하면 0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여기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대칭되는 이 점이 값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둘 다 플러스고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비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수다 보니까 둘 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반복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클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습이. 그래서 이 탄젠트만큼은 주기가 파이예요.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는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가 되고요. 최대값은 무한대입니다. 플러스 무한대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뭐 값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뜻하는 거기니까 이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이 아니고 그냥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최대값은 없다. 뭐 최소값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니까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을 했네요. 자,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연가?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탄젠트 그래프를 좀 그리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좀 개형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라고 해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대략 거리를 머릿속으로 한 6 정도 잡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3이 될 거고 여기가 한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1만큼의 높이까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2파인데 파이가 3.14다 보니까 이게
3.14의 2배면 얼마예요? 6.28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면서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최대 높이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그래도 사인을 좀 제대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리다 보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는 건데, 이걸 안다면 이렇게 그려서도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근데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2차 함수하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원의 반지름하고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이제 안 만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 반지름이 좀 크다라고 1, 2 이렇게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차 함수의 폭과 이 원과의 어떤 크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교점을 몇 개인지를 구분하지 못해갖고 틀리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2차 함수는 실제 그려보면 굉장히 폭이 좁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창 끝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창의 끝처럼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게 생긴 형태인데 자꾸 2차 함수를 이렇게 둥글게 그려버릇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이제 원하구의 크기 비교에서 실수가 난다는 거예요. 자,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수학에서는 좀 무섭습니다. 자, 잔소리는 그만큼 하고요. 탄젠트 그림을 그리려다가 빠뜨렸는데 탄젠트 그림을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옆으로 와서 점근선을 내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옆에서 출발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시 내려서 점근선 그리고요. 다시 이렇게 그립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인데 부들부들 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치 톱날 그리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옆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아이고 반대로 했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요. 여기가 이제 원점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가 되고 가운데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탄젠트를 그리면 좀 쉬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탄젠트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정석에 보시면 거기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기함수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주기함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주기함수의 정의는 이래요. 자, 여기 t만큼은 이제 평행이동이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x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t만큼 이동했다는 건데 t만큼 이동하면 x에 상관없이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처럼 생긴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래요. 그런데 이게 2인 주기함수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2만큼 움직였을 때 이게 그림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옮겼을 때 일치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를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옮겼더니 원래 함수와 똑같더라.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놓고 보면 t가 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t 중에서 최소의 양수를 주기라고 정의합니다. 사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사인 x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인 x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4파이만큼 이동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x가 만족하고요. 6파이만큼 가도 되고 8파이만큼 가도 됩니다. 마이너스 10파이만큼 이동한다고 해도 이건 성립을 해요. 그 중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양수를 주기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삼각함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세모라고 써놓은 건 삼각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사인과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써본다면 y는 3 사인
EX 마이너스 뭐 해볼까요? 한 4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삼각함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요 A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원래 사인이라는 함수는 요게야 위에서 1까지 밑으로 1까지 밖에 못 움직여요. 그죠? 원래 사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3이 곱해지면서 이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3배만큼 당겨지죠. 곱하기 3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1까지 가던 것이 이제 어디까지 간다? 3까지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던 것이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요게. 그래서 요 A는 삼각함수 전체 그래프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고요. 1에다가 곱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는 높이가 A 타임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 그죠? 요거는 여기서 이제 B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Y는 sin X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Y는 sin E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사인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사인은 원래 여기가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0하고 파이하고 2파이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2x가 되는 순간 0하고 2분의 파이하고 파이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요게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이 반으로 줄면서 그림이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건 또 반복되니까 결국 주기가 짧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진동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주파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요게 높아지면. 그죠? 자, 그래서 요 2라고 하는 것은 주기를 요 배울만큼 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B라고 하는 값을 딱 보시는 순간 요게 주기를 짧게 가져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그거를 B로 나눈 것만큼 주기가 줄게 됩니다. 자, 원래 여기가 2파이가 주기였는데 여기가 2x가 되면서 주기가 파이로 줄었던 걸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걸 얼마나 바쁘냐? 이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몇 배 바빠지느냐? 바쁘냐? 몇 배 바빠지느냐?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붙으면 2배 바빠진다. 그럼 원래 그림이 2배 바빠지니까 주기는 반으로 준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붙은 C는요. 여기서 보면 이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이거는 이 마이너스 4만 보시면 안 되고요. X 앞에 있는 2하고 묶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행이동을 잡을 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가 2배, 2x로 변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f가 2x-4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다르죠. 이거와 이거는 그래프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걸 2로 묶었더니 요 안에가 x-2니까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인 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 c는 요 b랑 묶어서 b를 묶어내고 x 더하기 b분의 c로 보셔야 되고요. 요것은 x축 방향 평행이동을 뜻하게 됩니다. 요것은 x축 방향 평행이동을 뜻하게 돼요. 평행이동.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플러스 d는 당연히 y축 방향 평행이동이 되죠. y축 방향 평행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B, C, D의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새겨두시고요. 자, A는 높이, B는 주기, C는 혼자서는 보지 말고 B를 묶어낸 다음에 X축 방향 평행이동, D는 Y축 방향 평행이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sin 2x-3분의 2파이가 있어요. 자, 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에 뒤에 y축 평행 이동이 붙었다면 그 숫자만큼 여기다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그냥 잡혀요. 자, x 앞에 2가 있는 걸로 봐서 주기는 주기는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y는 sin, 자, 2로 묶어내야 되겠죠? 2를 바깥으로 빼자. 자, 2를 바깥으로 빼면 여기가 x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3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sin 2x 그래프. sin 2x 그래프는 자, 이렇게 생겨서 얘가 파이가 되는 그래프가 sin 2x 그래프일 거예요. 주기가 반으로 줄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켜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세등분을 했을 때 자, 그만큼 이동시켜서 여기서 출발시켜서 1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물론 이거는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양쪽을 이렇게 이어주셔야 되고요.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통과되는 점의 좌표는 여러분이 찾아서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1,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뭐 마이너스 이렇게 최대한 정보를 담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는 3 코사인 2x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최대값이 이제 3이 됐죠. 최소값도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2배 빨라졌죠?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3만큼, 코사인이니까 3에서 출발시켜야 되겠네요. 자, 3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3까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될 거고요. 여기가 주기니까 파입니다. 물론 이건 양쪽을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쭉쭉쭉 그리지만 처음 그릴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항상 사인 그래프는 출발할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1까지 오는 형태가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걸 응용해서 이렇게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가 있는데요. 탄젠트는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죠? 최대값도 없어요. 자, 주기만 살짝 잡아볼 수가 있는데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예요. 근데 요 앞에 3이 붙었기 때문에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그림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거 점선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다시 점근선 이렇게 있고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또 점근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탄젠트 그래프라고 했고요. 자, 보통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X축, Y축을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탄젠트의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기가 3분의 파이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원래 이 자리가 탄젠트에선 파이 자리인데 이게 이제 주기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를 3분의 파이로 표시해주면 될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올려줘야 되니까 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뭐 요런 정도로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림을 이렇게 옮겨서 좀 해주시면 그래프를 완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에서는 절대값 붙은 그래프들이 나와요. 이제 절대값 붙은 그래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녹화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y는 sin x와 y는 절대값 sin x의 비교는 x의 절대값이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 즉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반대쪽을 제외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x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절대값이 붙어도 이게 그래프가 같아요. 둘 사이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구간 안에서는 이 그래프는 sin x랑 완전히 같아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sin x랑 완전히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언제 생기죠? 요 x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죠. 그러면 이 사인은 그걸 마이너스로 받아들이지만 이쪽 사인은 이 마이너스 값이 절대값에 의해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사인 입장에서는 그냥 2가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될 텐데
얘가 3.14니까 2가 한 요쯤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사인 입장에서는 이걸 2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때의 2 값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넣어도. 그러면 여기에 뭐 1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1이 이쯤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사인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절대값 때문에 1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의 값이 여기 나타나야 되니까 결국 이것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x가 양수인 부분만 남기고 지운다. 남기고 지운 후 이건 무슨 소리지?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지워라 이거야. 이쪽만 남기고 지워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y축 대칭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x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x가 양수인 부분만 남기고 반대쪽을 지워라. x가 음수인 부분을 다 지워라. 그 다음에 이 그림을 x가 0보다 클 때의 그림을 뭐한다? y축으로 대칭해준다. 그러면 y에만 절대값이 씌웠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왜 안 없어지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붙었다. 여기가 sin x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웁니다. 자,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워요. 그러면 y가 음수인 부분은 지워진다는 얘기니까 여기 지우고 다시 여긴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긴 지우고 또 이건 그려요. 이렇게. 갈수록 이상하네. 자, 음수인 부분 지우고 여기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워라. 그 다음에 아까는 y축 대칭했으니까 이번엔 뭐 하겠니? x축 대칭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x축 대칭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요. 자, 이상 야릇하다. 그지? 그래서 뭐예요? 학생들이 막 물어봅니다. 이거 뭐예요? 뭐 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지? 근데 이거 절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아닙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들의 집합이에요. 원래 그래프의 정의는 XY 순서쌍들의 집합의 정의입니다. XY 순서쌍들의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이죠. 그 다음에 관계식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런 뜻이지 함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냥 위에 어떻게든 그려낼 수 있어요. 이걸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것도 지워버렸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잘 나와요. 앞으로도 잘 나올 거니까. 이건 알고 계시죠?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그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1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는데, 이건 계속 반복되고요. 여기에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X축 아래 부분을 이렇게 위로 접어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래프 개형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원래 y는 코사인 x라는 이 삼각함수는 주기가 2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게 되면 주기가 뭘로 변해? 파이로 변하죠. 그죠? 자, 여기가 어디가 파이냐?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파입니다. 그죠? 네, 2파예요. 근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요 구간, 하나의 구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파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전히 계속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요. 요것도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잘 보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sin 파이 x고요. 최대값은 1이에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요 sin 앞에 있는 숫자가 결정한다 그랬고요. 자, 문제는 주기인데 원래 2파이인 주기가 파이배만큼 바빠졌기 때문에 이걸 파이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주기는 2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기가 2다 이걸 못 그리는데 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2파이죠.
그죠? 그런데 2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 곱하기 3.14 이렇게 되는 어떤 실수값이에요. 그죠? 3.14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대략 6이 약간 넘는 거예요. 여기는 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값으로 3.14 얼마 정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됐다는 건 여기에 2가 있어서 이게 한 줄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요 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당연히 요점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y는 sin 파이 x의 그림이에요. 물론 끝이 나진 않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야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또 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함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가우스 함수는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서 제외됐다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면접이나, 심화 면접이나 논술에 들어가면 여전히 나와요. 가우스 함수가 아직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에 없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경 쪽 학생들도 어문 경상 계열 학생들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우스는 그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가우스라고 하는 값은 정수에서 보면 0하고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값을 찍고 가우스 값을 물어보면 그 왼쪽에 있는 정수값이 나와요. 물론 정수에다 찍으면 그냥 그 정수값이 나오고 그 사이의 값을 찍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 마이너스 1.2라고 하면 1.2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삼각함수 여기 지금 sin 파이 x가 있기 때문에 파이 x를 대충 한번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까 여기 주기 얼마라 그랬지? 2라 그랬죠? 여기가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이 됩니다. 그죠? 여기 1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가운데 지금 2분의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이 될 텐데, x값을 0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0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이 함수값이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그게 가우스를 적용시키게 되면 전부 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바짝 깔리게 돼요. 제로 라인에. 그 다음에 2분의 1이 딱 들어가는 순간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찍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 다시 1까지 가는 동안에는 여기 사이 값인데 이게 함수 값으로 보면 0과 1 사이 값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가우스 값은 다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가운데는 비어 있고요. 0은 0이기 때문에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0이기 때문에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요 사이 구간에 대해서 여기가 얼마지? 2분의 3인가?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가는 요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전부 0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되고요. 0과 마이너스 1 값에 요 사이의 값에 대해서는 그 가우스 값은 전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여기는 비워야지. 요 부분부터는 이쪽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여기 비워지고요. 여기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로 표현한 이 부분이 가우스 사인 파이 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조금 이해하시면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시간상 이 문제만 하고 좀 끊고 가야 되겠네요. 자, 문제 자체가 뭐 내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주어진 함수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좀 혼동되게 지금 x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사인 삼각함수 뒤에가 이렇게 ax 더하기 b 형태 1차 식 형태로 되어 있어야 여기 주기하고 x축 평행이동을 찾기가 좋은데 지금 여기는 앞에 수가 있고 뒤쪽에 x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고요. 이것도 y축 평행이동 b가 붙어 있고요. 전체 높이를 결정하는 a가 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x가 있어. 자, 그런데 사실 요 2분의 3파이에서
요거를 2분의 파이 곱하기 3으로 본다면, 자, 요거 앞에 우리 했던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기억하나요? 둔각의 처리 공식. 자, 그 기준으로 보면 2분의 파이 90도에 곱하기 3이 붙어 있기 때문에 n이 3이라는 뜻이야. 이건 홀수지.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같아진다? 자, 바뀌니까, 그죠? 반대가 된다 그랬죠? 홀수일 땐, 짝수일 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인이 되고요. 뒤쪽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p분의 x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분면을 찾아야 되는데, 자, 2분의 파이가 3바퀴 돌았기 때문에, 3번 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마이너스 p분의 x이기 때문에 되돌아가야 돼. 자, 그래서 이게 3, 4분면이지. 자, 3, 4분면에서의, 잠깐만. 맞죠. 3, 4분면에서의 코사인 해부호는 올사탄,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결국 이 fx는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a의 사인 p분의 1 x 더하기 b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이 안에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해봅시다. x 앞에 지금 p분의 1이 보이죠? 자, 이것은 주기를 결정한다 그랬고요. 2파이를 p분의 1로 나눠줘야 돼. p분의 1로 나눠주면 주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2p파이가 되네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주기가 2파이라 그랬어요. 이게 2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p는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p는 1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a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이 얘기는 위아래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요 b 없이 그냥 a 사인 p분의 1 x를 놓고 본다면 최대값은 요거라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최대값은 a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아래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가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최소값은 플러스 a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봐. 아닌가? 자,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게 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3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위아래가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최대 최소가 바뀔 일은 없네요. 그러니까 최대가 플러스 a가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최소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최소가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y축 평행이동 b가 붙어 있는데 이건 그래프 전체가 위로 b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도 위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 찾아놨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죠? x에다가 6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이게 2분의 5가 나왔다. 자, 그러면 x에다가 6분의 파이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p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a의 사인이 있고요. p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플러스 b가 2분의 5가 됩니다.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와 같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식과 요쪽 식을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하고 요쪽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과 2번식의 연립방정식으로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봤더니 a가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10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형태는 내신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형태고요. 별로 틀리는 학생은 없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 문제 말고도 그래프를 주고 그래프와 요 시계에서 값을 찾는 문제들도 있는데 다른 거는 괜찮아요. 최대값,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기 이런 것들은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요 뒤에 평행이동 정보는 그래프에서 못 찾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원래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해도 겹치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겹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값이 미지수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의 값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예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좀 길어서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